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엄마랑 아이랑 함께 들을 수 있는 책을 준비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번 어린이날에 엄마가 어떤 동화책을 소개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책을 추천해줬어요. 저희 아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김수영 작가님의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라는 책이에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12살이니까 딱 5학년이네요. 나디아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공부도 싫고 학원 가기도 싫은 12살 어린이에요. 나디아는 학원이 휴강을 했던 어느 날 우연히 녹색 눈동자를 가진 고양이에게 마법처럼 이끌려서 꿈꾸는 지구라는 이름의 카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신비한 분위기에 꿈부자 언니를 만나게 되고 나디아는 이 언니가 만들어주는 마법의 레시피를 맛보면서 조금씩 꿈의 비밀을 배우게 돼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꿈부자 언니가 바로 김수영 작가를 대변하는 캐릭터예요. 김수영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6개월 동안 의견을 나누면서 쓰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고민과 맞물린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짜임새가 굉장히 단단해요. 이 책에는 마트에서 일하는 엄마의 고민과 엄마의 어린 시절 꿈,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한 아빠의 고민과 아빠의 어린 시절 꿈까지 어른들에게도 지금 당신의 꿈이 뭐냐고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책이에요.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눌러주시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 김수영 지음, 조혜승 그림, 꿈꾸는 지구. 꿈꾸는 지구를 만나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놈의 공부, 공부, 공부. 엄마랑 얘기를 하면 답답하다. 난 도대체 누굴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거지? 이 재미없는 공부는 왜 하는 걸까? 아빠가 돈을 못 버는 건 공부를 못해서인가? 공부를 잘하면 나이 들어도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공부를 계속하면 점수가 오르긴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띠링 하고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원장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과 내일 수업 휴강해요. 다음 주에 보강할게요. 학원에서 온 휴강 소식에 방금 전까지 했던 고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아싸, 진아야, 이것 봐, 짜잔! 문자 메시지를 본 진아의 눈이 커다래졌다. 너희 학원 오늘 휴강이야? 좋겠네. 난 과외 가야 되는데. 좋겠네 하는 진아의 말투가 왠지 비웃는 것 같다. 진아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긴 정혁이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같이 서울대생 오빠한테 과외를 받는다. 과외 수업은 별로 안 부럽지만 진아가 정혁이 집에 드나든다고 생각하니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다. 진아야, 나 간다. 내일 보자. 그런데 너 어디 가? 집 방향도 아니잖아. 고양이 보러 갈 거야. 너희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응, 내일 보자. 나는 우체국 사거리를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다. 이게 얼마만의 해방인가? 90분의 자유시간 동안 뭘 할지 골똘히 생각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뭔가 이상했다. 지난주에 선생님 심부름 때문에 급하게 우체국을 다녀오느라 잠깐 보기는 했지만 분명히 우체국 옆에 애완동물 가게가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문을 닫았나? 아니면 내가 다른 우체국으로 온 걸까? 자주 오는 길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는데 뭔가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뾰족한 까만 귀에 하얀 얼굴, 유난히 눈이 큰 길냥이였다. 우와, 귀엽다. 지난번 봤던 샴 고양이는 아니지만 묘하게 닮았다. 녀석은 마치 후드가 달린 검은 연미복을 입고 검정 가죽 부츠를 신은 것 같았다. 고양이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골목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여기가 어디지?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더니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졌다. 팔에 툭 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떨어졌다. 빗방울이었다. 툭툭 떨어지던 빗방울은 후두둑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아, 맞다. 이번 주부터 장마라고 했지. 엄마가 우산 가져가라고 할 때 들을걸. 빵빵!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스치듯 지나갔다. 반사적으로 황급히 피하긴 했지만 도로에 패인 곳에 고여있던 물이 튀어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다. 갑자기 길을 잃고 무섭게 비가 오고 온몸이 젖으니 왈칵 눈물이 솟았다.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잖아. 집에 갈 걸 괜히.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고 있는데 아까 그 고양이가 멈춰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고양이의 투명한 초록 눈망울이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눈물을 그치자 고양이는 뒤돌아서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그러곤 앞서갔다. 어디로 가려는 거지? 이미 젖은 거 그냥 가볼까? 고양이를 따라 30m쯤 가자 어두컴컴한 골목 끝에 따뜻한 주황 불빛이 보였다. 불빛 가까이 가자 꿈꾸는 지구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보였다. 고양이가 울자 딸랑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키츠야, 비 오는데 어디 갔었어? 어? 넌 누구니? 진한 녹색 옷에 갈색 스카프를 한 언니가 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특이한 옷에 곱슬곱슬한 머리, 죽은 깨로 덮인 낯선 얼굴이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인도 여자 같기도 하고 다문화 축제에서 본 멕시코 여자 같기도 했다. 어떡하지? 엄마가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망갈까?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무나 특이한 얼굴인데 예전에 만난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키츠라는 고양이처럼 유난히 밝은 녹색이 감도는 눈동자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세상에,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이네. 일단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에취! 대답도 하기 전에 언니 얼굴에 재채기를 해버렸다. 아, 이걸 어쩌지? 언니는 피식 웃으며 두꺼운 수건을 갖다 주었다. 난 그 수건으로 젖은 옷들을 닦기 시작했다. 옷뿐만 아니라 가방까지, 심지어 꿈을 적은 숙제 종이마저 젖어 있었다. 커피 포트를 켜는 소리에 이어 탁탁 칙칙 소리가 나더니 실내 공기는 어느새 시나몬 향으로 가득했다. 울상이 된 채 숙제 종이를 말리는 나에게 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머그잔을 내밀었다. 축축한 마음까지 뽀송뽀송하게 덮여주는 차이야. 인도의 서민들도 왕족들도 이 홍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이거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야. 엄마가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셔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언니는 특이하긴 해도 나쁜 사람 같진 않았다. 무엇보다 너무 춥고 배가 고팠다. 조심스레 차를 한 모금 맛보니 예전에 이모 집에서 마셔본 밀크티와 비슷하면서도 알싸하고 강렬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꿀꺽꿀꺽. 어디선가 이국적인 음악이 들려오고 알 수 없는 향기가 코끝에 스쳤다. 하얀 대리석의 궁전,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보송보송한 양탄자에 앉은 나는 보라색 쿠션에 기대 찻잔에 손을 뻗는다. 너 이름이 뭐니? 순간 정신이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던 걸까? 난 지금 이 알 수 없는 카페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이상한 꿈은 뭐지? 언니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디아예요. 나디아? 성은? 성이 나고 이름이 디아예요. 와, 특이한 이름이구나. 네, 부모님이 원래 아름다울 아자로 나미야라고 지으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수로 나디아로 등록했대요.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 주인공도 나디아였는데. 언니도 만화 좋아하세요? 언니는 그럼 하고 웃었다. 달달한 차를 마시고 몸이 한결 따뜻해지자 이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꿈꾸는 지구?
내가 이제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과 기록들을 전시도 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공연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야. 일종의 꿈센터라고나 할까? 카페에선 매일 딱 한 가지 종류의 음료와 음식을 서빙할 예정이야. 아직 준비 중이고 일주일 후에 오픈한단다. 편하게 구경하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물건들과 신기한 곳의 사진들이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구석은 푸르른 바다처럼 탁 트였고 다른 곳은 사막 같았다. 카펫에 쿠션으로 채워진 신비로운 공간도 있었고 어두컴컴한 곳에 별 같은 등불들이 반짝이는 곳도 있었다. 한쪽 벽면을 따라가 보니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세상에 이런 곳들도 있을까 싶은 아름다운 풍경과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사진 곳곳에 등장하는 사람이 낯이 익었다. 하얀 설산에서 등산을 하고 어떤 이국적인 곳에서 빨간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하얀 대리석 궁전 앞에서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 이 사람 혹시 언니예요?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 맞아. 지난 15년 동안 80개국 가까이 여행하면서 많은 꿈을 이루고 도전해왔거든. 80개국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지구상에는 230여 개국이 있으니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못 본 셈이야. 우와, 이렇게 많은 나라를 여행했다니 언니네 집은 부자인가 봐요? 우리 반에서도 진아랑 정혁이라는 애만 비행기 타봤다고 했거든요. 차이를 마시던 언니는 갑자기 깔깔깔 웃음을 지었다. 한참을 웃던 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부자 맞아. 난 꿈부자야. 꿈부자요? 응, 언니는 꿈이 참 많거든. 그래서 그 꿈들에 도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어. 우와, 부러워요. 어른들은 늘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전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 역시 처음부터 꿈부자였던 건 아니야. 아니, 내가 살아온 환경에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였어. 첫째 날. 어느 섬마을 소녀의 이야기. 언니는 다소 얇고 길쭉한 모양의 기타를 꺼내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노래를 부르는 언니의 모습은 왠지 슬퍼 보였고 저 어디 너머인가 허공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노래를 마친 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기는 했지만 슬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박수를 쳤다. 우와, 노래 진짜 좋아요. 누구 노래예요? 하하, 고마워. 이건 내가 만든 Fly to Your Dream, 꿈을 향해 날아요 라는 노래야. 언니가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응, 내 83개의 꿈 중 하나가 이렇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노래를 만든 거야. 이게 언니 이야기라고요? 그래, 난 바닷가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단다. 매일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어. 먹을 게 전혀 없었던 날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카페는 하루에 한 가지 요리만 하는 거예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런데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니? 공부를 못하는 거? 엄마가 제 학원비 때문에 마트에서 일하시는 거?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만히 미소 지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마음이 가난한 것,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게 더 큰 문제야. 마음이 가난해요? 응. 사업에 실패한 후 주저앉아 버린 아빠는 세상을 저주했고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렸지. 난 준비물을 살 돈이 없어서 선생님께 혼났고 친구들도 나를 따돌렸어. 아, 언니 왕따였구나. 그런 셈이지.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날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리 반 공식 왕따 민정이가 문득 생각났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표정이 어두운 아이. 아이들과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아이.
종종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선생님께 혼나는 아이. 민정이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하신 걸까?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못 사온 거였을까? 언니는 말을 이어갔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어. 우리 팔자에 꿈을 갖는 건 사치라고. 하지만 난 속으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지. 내가 왜 송충이에요? 난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돼서 푸른 하늘을 훨훨 날 거예요. 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비가 됐어요? 나를 둘러싼 알을 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중학교에선 선생님과 싸우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사고를 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지. 하지만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깨달았어. 내가 살고 있는 바닷가 마을은 이 지구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부를 했다고요? 그렇지.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 말이야. 꿈이 생기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식을 쌓아야 했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했거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싫던 공부가 재밌어졌어.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지워서 풀고 또 풀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고구마와 우유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지. 정말 공부가 재밌을 수도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밥 얘기가 나와서였을까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느덧 시계를 보니 6시였다. 언니는 피식 웃더니 주방으로 갔다. 언니가 주방에 간 동안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여기로 들어올 땐 좁은 골목길로 왔는데 창밖으론 비에 젖어 촉촉해진 숲과 흐린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된 거지? 정말 이상한 곳이야.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고 있을 무렵 주방문이 드르륵 열리고 언니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허기진 마음까지 알알이 채워주는 렌틸콩 커리야. 렌틸콩이 뭐예요? 인도에선 밥 대신 먹을 정도로 중요한 곡물이지. 세계 5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하고. 모르는 곳에 와서 모르는 사람이 준 모르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걸까? 엄마가 남의 집에서 밥 먹는 건 실례라고 했는데. 하지만 눈앞에 있는 빨간 커리를 보니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났다. 차도 마시고 별탈 없었는데 괜찮겠지? 나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수저를 들었다. 한 입 삼키는 순간 아까 잠결에 보았던 하얀 대리석 궁전에서 인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이 느낌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먹으려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 너무나 허탈할 정도로 빨리. 나를 빤히 보고 있는 언니에게 어색한 미소를 띄었다. 제가 콩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기도 하고. 맛있었다니 다행이야. 얘기 계속해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인생이 바뀌었지. 가난한 왕따 소녀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어.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외국에 배낭여행을 다녔어. 부자들만 외국에 다니는 게 아니군요. 난 꿈부자라고 했잖니.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살았던 마을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꿈의 씨앗들을 모았지. 이 세상엔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70억 가지의 삶이 있으니까. 70억이요?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인구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지구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야. 우리는 그 1%도 다 모르지만 말이야. 그럼 나머지 99%에는 뭐가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구 곳곳을 여행했어. 나를 둘러싼 알을 깨고 내 꿈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 스스로 초라한 애벌레에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닌 거지.
나비. 조금 전에 빗속을 날아가던 나비가 생각났다. 문득 나도 공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꿈을 찾을 수 있어요? 궁금하니? 네, 꼭 알고 싶어요. 꿈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데 꼭 알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해오는 거야. 그러면 꿈을 요리하는 방법을 한 단계씩 알려줄게. 어때? 모레부터는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데 어쩌지? 하지만 난 꿈의 비밀을 알고 싶어.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이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 에이, 모르겠다. 네, 그럴게요. 좋아. 그럼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꿈을 요리해 볼까? 오늘의 숙제. 1.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사람들을 3명 찾아보세요. 그들에겐 어떤 역경이 있었고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2.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꿈을 물어보세요. 또 엄마 아빠에게는 어떠한 역경이 있었고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3.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요? 뒷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디아는 어떻게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을지, 또 좋아하는 남자아이 정혁과 공부를 잘해서 엄마가 맨날 비교하는 진아, 또 반에서 왕따라고 하는 민정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우리 디아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걸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책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김수영 작가님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꿈을 응원하는 책,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 스파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카드를 클릭하셔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열정과 도전의 아이콘 김수영 작가님은 이렇게 20살 때부터 여러 청춘을 응원하는 책을 쓰시다가 어린이를 위한 자기계발 동화, 제가 오늘 소개한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라는 책을 쓰셨고요. 최근 아이를 낳고 나서는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 같은 유아용 도서도 쓰고 계세요. 김수영 작가님의 근황이 궁금하시거나 꿈을 응원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김수영 TV를 검색해 보셔도 좋겠네요. 어린이날을 맞아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원하는 걸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